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인증제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사 이준석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증제만 하고 있는데 인증제를 사실 8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진로센터 담당자들이 당연히 이제 전배도 많이 가시고 위탁 같은 경우 새로 대정되신 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센터가 위탁이 되기 전에는 교육지원 장학사님이 당연히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이 되면 넘겨드리는 건데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면 이제 단위 업무 중에 하나니까 힘드신 거 바쁘신 거 아는데 우리 5월달에 정될 거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뭐 기다려라, 뭐 이러신 분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선 업무 수행을 하시다가 넘기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연간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길이 됐던 인증제가 됐던 센터 기본 역량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증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센터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센터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꿈길 누리지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건 아까 뭐 꿈길에서 들었던 것 같고, 그 체험처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 수준별 프로그램 방금도 얘기가 나왔죠. 프로그램 안내가 어떻게 왜 하는 건지도 당일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험처 학교 진로센터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진로 생태계 구축을 하길 굉장히 바라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 하우투 부분을 계속 늘 물어보시니까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인증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인증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체계입니다. 운영체계는 쉽죠.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선생님들 알다시피 그 지역 내 관할 센터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직영이 됐던, 교육청 장학사님 되셨던, 위탁이 됐던 권한을 받으셔서 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진로센터 중에 위탁이라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선생님들은 그 권한을 받으셨고 그 지역에 있어서 학교와 체험처를 연계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진로체험 활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꿈길에는 전국에 초중고 12,000여 개가 있고요. 그 외 학교의 기관부터 특수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체험처가 12,000개, 살아있는 건 12,000여 개, 21만 개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학교랑 체험처 꿈길 만들어서 매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왜냐? 이상한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영리성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이상한 뭐 안전도 검사도 안 되는데 그냥 승인이 바로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진로지원센터가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219개가 있고 올해 인천과 다른 데가 또 신생으로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20개의 센터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보셨죠? 알다시피 진로센터는 일터와 체험처, 학교와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계획과 운영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꿈길 누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만 운영하진 않죠. 뭐냐? 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국가가 그냥 주먹구구로 엑셀로 작업하고 내려보내지 않거든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체험처가 볼 수 있는 공인 누리집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법령 근거에서 저희가 누리집을 만들었고, 외적으로는 초중고 특수학교 여러 학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체험처를 검색하고 뭐 매칭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선생님들 당연히 백페이지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으니까 체험처도 관리하고 프로그램 했는지 아닌지도 보기도 하고, 그 연말 되면 학교에서도 실적 등록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꿈길 플랫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공인이니까 그 이유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왜냐? 저도 사실 잠깐 교원이었지만 꿈길 진로 체험을 하게 되면 대개가 이렇게 해요. 저도 네이버 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체험처 있으면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희 몇 명 어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몇 명 데려가려면 시간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20명 가려고 합니다. 10,000원 정도 돼요? 뭐 깎아주세요? 하고 그냥 체험처가 되죠. 진로 체험을 많이 하는 매칭한 게 방법 1입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교는 예전이라든가 전임자가 발굴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재탕, 삼탕을 많이 하죠. 또는 세 번째, 이건 호남 지역에 좀 많이 잘하는데 교육청단이나 교육청 단위 자체 풀을 해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믿고 가죠. 그나마 근데 이 공통적인 조건에 몇 가지가 있는데 편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고 꿈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락된 거는 안전성이라든가 누가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길은 학교에서 학교 계정을 타고 들어가고 로그인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없으면 또 신청도 해야 되고 요청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꿈길이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이걸 10년 넘게 운영하느냐. 당연히 꿈길 내에 있는 체험처들은 센터에서 승인을 다 준 겁니다. 승인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단순 체험인지 아닌지, 진로 체험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한 번에도 보고 영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승인을 줘야지만 학교가 볼 수 있거든요. 승인을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꿈길 플랫폼은 그런 의미로서 더 사용하길 바라고 있고, 교육부가 10년째 꿈길을 사용해달라고 학교한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그 가운데서 꿈길이 학교든 체험처든 쓰기 불편하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어떻든 간에 정책 사항이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프로그램 올리기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꿈길은 사실 학교 단위에서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논산계룡도 갈 수 있겠죠. 요거 논산계룡이 대전으로도 올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꿈길 플랫폼을 사용하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대적으로 아마 올해서부터는 저희 꿈길 과장님께서 아마 시도교육청 교사 연수 때 아마 찾아가서 연수를 해주실 텐데,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꿈길을 왜 사용하냐, 안전도와 프로그램 질 담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교육 과정도 게시되어 있고, 센터 단위에서는 고양센터 아까 오셨는데, 고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체험처가 유형별로 뭐가 모자란지, 뭐가 활성화된지도 확인하고 데이터를 뽑아내더라고요.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뭘 어떻게 좀 지원해 주는지, 몇 월 달에 대충 많이 몰리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길을 사용하라고 권면드리고 있는 거죠. 꿈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서 해주셨지만, 일단 저희 그 센터 선생님들이신가 관리자 페이지 공지자료실 가면 102번에 이미 꿈길 온라인 매뉴얼 센터용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가시면 더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새로 오셨다 하더라도 요걸 보시고서 운영하시면 되고, 해보시고 모르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중요하죠. 센터가 가진 역할 중에 하나가 체험처를 발굴하는 겁니다. 1차원적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내 체험처 분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센터가 체험처를 발굴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꿈길을 통한 체험처 발굴이 있고, 꿈길 외의 체험처 발굴이 있습니다. 꿈길을 위한 체험처 발굴은 앞서서 또 저희 과장님이 설명해 줬지만, 꿈길 보면 휴면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차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차단을 했겠죠. 휴면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아이디조차 몰라가지고 끝난 경우도 있고, 가끔 뭐 위에 분들은 나 잘 되고 있었는데 끝난 거였어요 하신 분도 있고, 담당자가 프로그램 할 때 기한을 1년, 2년으로 했는데 2년이 지난지도 몰라서 그냥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 결론적으로 뭐냐, 휴면 체험처는 제가 봤을 땐 잠재적인 체험처입니다, 사실. 그러니 새로 발굴하지 마시고, 발굴도 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있는 집토끼, 휴면 체험처를 잘 살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꿈길을 통한 체험처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 꿈길 외로는 어떻게 체험처를 발굴을 하냐, 이것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죠. 제가 꿈길에 등록하신 기관들은 포털 사이트 가서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더해서 출장 중에 새로운 기관, 특히 인증제는 막 출장이 많잖아요. 현장 실사부터 해가지고 사후 점검 많잖아요. 갔다가 새로운 기관이 있으시면 이렇게 쓱 명함이든 뭐든 이제 하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고양센터 참 잘하시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시고, 더해서 가실 때 위탁기관 같은 장학사님을 등에 업고 가세요. 뭐 지경은 위탁 장학사님이 더 좋고요. 왜냐? 체험처라든가 이런 데서는 장학사 교육청에서 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조금 이 후광을 얻고선 체험처를 발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호의적이진 않죠.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체험처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기 부탁드리고, 뭐 우리 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제가 그 아무것도 없다는 체험처 센터에 컨설팅을 가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관내에 하다못해 교육부 직영 관할 센터도 있어요. 뭐냐, 도서관, 뭐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행복지원센터, 뭐 동사무소, 뭐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역 하다못해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다 섭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없는 지역이 있다지만 그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기업은 없다 하지만 사기업도 은행이라든지 공공재 역할을 하는 기관들, 병원 같은 데는 좀 부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기본 요 셋은 딱 체험처로 등록을 하고선 이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은 이 기본 셋조차도 이제 체험처로 발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뭐 뒤에 페이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관 역시 교육청 장학선임 같이 하면 수락 확률이 높습니다. 수락 확률이 높으니까 같이 가시고 공공기관 해주시고 민간기관, 병원, 약국 등까지 해서 공공과 민간기관 기본셋은 조금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처가 이제 알림만 하지 마시고 센터가 역할이 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분들이 귀찮아하시고 잘 모르시고 이제 컴퓨터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사실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끔 몇몇 센터가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냐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그게 업무 롤입니다. 사실 센터가 해야 될 롤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준별 프로그램 안내및 컨설팅입니다. 제가 이 네 번째 꼭지가 벌써 한 4년째, 5년째 재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새로 오신 센터들은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체험처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시고 컨설팅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체험처조차 모르니까. 왜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꿈길을 보면 센터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선생님 지금 많이 사용하신 선생님이 보신다면 이미 수준별 프로그램은 꿈길에서 되게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유저대 형태로 위에 예시로 이런 식으로 목표 쓰십시오. 예시 나는 뭐뭐해서 뭐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그거 보고 사실 체험처가 좀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계 5단계 정도 넘어가면 사실은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쫙 만들어지는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꿈길 프로그램 요거를 구성할 때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더 이상 쉽게는 솔직히 만들 수도 없어요. 여튼 수준별 진로 프로그램 이렇게 꿈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굳이 맨날 만들어야 되냐 하시는 분인데 아까 잠깐 설명 들었죠. 예전에는 단순 체험식으로 한 줄로 해가지고 승인 반대가 너무 많았고 꿈길을 사용하지 않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GI라든가 여러 연구를 많이 하고 진리에서 연구를 다 하셨는데 수준별이 나왔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지 사실 5년 정도가 됐습니다. 4, 5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 수준별 프로그램을 잘 써주셔야지 사실 매칭 확률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체험처가 이제 승인받기 전에 올리면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쓸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준별이 아까 말했듯이 유형별로 들어갈 항목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세부적인 거는 좀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부적인 거는 저희 꿈길 문서 자료실에 가보시면 83번 글에 첨부 자료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쉽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체험 유형이 지금 6개 정도 되죠. 6개, 7개. 6개, 7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로 들어간 내용도 핵심 요인들은 같지만 약간 옵션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요. 수준별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보기 쉬우라고 한 페이지로 쭉 했지만 이 목표, 사전 준비, 주요 내용 중에 도입, 분활동, 사후 해가지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하나 위자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서 그냥 좀 주어랑 동사만 바꾸시면 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건면드린 이유는 이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건면드린 이유는 첫 번째 체험조차도 진로 체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저희도 알아요.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인 누리집이고 진로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 가야 되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체험처도 이걸 좀 깨우치시라고 저희가 드린 거고 센터도 어렵지만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권면 드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수준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뒤에 앞전에 본 그 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쉽게 설명했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 역할 5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가 진로 생태계 구축이 사실 10년째 됐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은 뭐냐? 말이 좀 거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센터가 아까 중간 역할을 한댔잖아요. 체험처와 학교의 중간 역할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교류회장이 필요합니다. 그 교류회장이 필요하고 그 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는 센터가 중심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데 그 협의체 구성할 때는 제가 학교도 물어보고 센터도 물어봤지만 대개 3월 달도 늦게는 2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면 어디 제가 이제 잘 아는 경기도 G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 되면 이제 선생님들을 쫙 모으더라고요. 장학사도 모으시고. 그래서 진로 이 센터
연간 계획을 거의 연초 때 다 짜세요. 아시죠? 그러면 같이 협의 보는 거.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고요,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도 하고 추천도 주시고, 우리 애들은 여기가 가고 싶은데 막 주시고, 아 여기는 여기 약간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학교는 센터들한테 더 많은 걸 의지하고 얘기도 하고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사실 이상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인증기관이나 잘하는 기관이 있으면 같이 뭐 하반기 때도 뭐 때도 소개도 시켜주시고, 여기 믿을 만한 인증기관인데 더 안내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센터와 학교와 체험처가 이제 일원화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체험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는 꼭 잡으셔야 돼요. 센터 단위가 더 커가고 역량이 커가려면 학교를 꼭 잡으셔야 되고, 특히나 2월달 정도 되시면 하세요. 사실 2월달에 겉선센터든 몇몇 지금 센터들은 이거를 하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이걸 좀 부탁드리고, 더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학년을 마무리하는 11월, 12월 달에 성과 보고회 식으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강월 영월은 군수님 막 오셨고, 어디 G센터는 막 과장님, 지자체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교육감님 모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런 자리를 좀 하면 아까 어디 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뭐 할 때도 더 어떻든 간에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건 옳은 협의체고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협의를 꼭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는 제가 진로센터를 담당합니다, 진로를 담당합니다를 알리셔야지 선생님들이 더 영향이 커지는 거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것들을 보시고선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증제 사업입니다. 인증제 사업이 이제 센터 역할 꼭지 중에 하나죠. 6번째인데, 제가 요거는 뒤에서 인증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상하반기 2번 하고 있고, 인증기간 되면 선정만 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들어가고 공모전도 있고 뭐 실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좀 일이 많고 이게 평가기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선생님도 그래도 관내 인증기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고, 인증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적어도 신청을 했으면 심사나 평가를 나가셔야 되거든요. 가끔씩 안 나가시는 데가 있어요. 거부하시는 데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공동 실사를 나가거든요. 교육부랑 같이, 또는 저든. 그래서 간 김에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게 하는데, 심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작년에 어느 한 직영센터는 그러셨어요. 나는 신청 들어왔는데 안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할 거고, 내가 전화해서 거기 신청하지 말라고 하겠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가 하면 안 됩니다. 인증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센터 역할도 사실은 많지만 3번과 6번 두 꼭지만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오래된 센터 아실 거예요. 인증 사무국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 교육 영상을 특히나 조금 참고해 주세요. 29번. 이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인증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입니다. 마지막인데, 이미 예전에는 체험처가 프로그램을 올려도 센터가 승인을 안 해준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신규 분들은 승인은 도대체 어떻게 뭐 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근데 알려드려도 나 출장이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하는데, 꿈길 이미 고도화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시로 승인 주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신속한 검토 후에 좋은 기관을 승인 수락 처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처에서 프로그램 등록이 되면 그 지역 제한 폐지를 요청드릴게요. 뭐냐면 대전에서 대전 기관에 올리면 대전 지역만 할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고를 수도 있고, 충남, 충북, 대전만 할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문제가 없다면 전국 단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수준별 프로그램 수정 변경 권장을 드리고, 아직도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비할 경우에는 꿈길 사무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시고 수준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증기간 의무 진행 사항이 있죠.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인증기간 취소도 뒤에서 말씀드린 것지만 1년에 한 번, 5, 9월 이제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몇 번인데도 전화 왔어요. 중간에 폐업을 하고 지금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차단시키시면 돼요 일단. 근데 체험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건 인증기간은 꿈길에서
쉽게 삭제라든지 이 유형 변경을 하는 게 저희가 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